부분을 빨리 전략을 해서 연구 시작을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구 시작이고요.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언론재단 빅데이터 서비스인 비카인드를 사용했다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도구이고요. 실제로 그냥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레퍼런스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연구 도구를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카인드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 KCI에서 비카인드를 사용한 연구 사례를 확인해서 연구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장표입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기계번역 일반 대중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대체 담론, 이게 번역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담론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기계번역에 관심을 갖게 될 게 사실이죠. 그리고 기사 역시도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실제 담화나 담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질문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외국계 논문을 보게 되면은 신경망 번역 출시 이후 미디어 하이프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장을 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신경망 출시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담화의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계번역과 관련된 언론의 주류 담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혹은 통시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에 여기 계신 연구자 선생님들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KCI에서 기계번역 관련된 논문을 싹 가져다가 키워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쭉 나와있던 기사 건수와 단어 수 해가지고 언론 기사는 총 32만 토큰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KCI에서 가져온 논문은 기계번역으로 저희 이제 KCI에 있는 통번역 관련 5개 저널에서 가져왔고요. 82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검색된 건 82개가 넘는데요. PDF다 보니 안 긁히는 게 일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총 67만 단어 정도를 MS 워드나 워드스미스 8.0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존의 기계번역 담화에 대한 일반 담론보다는 번역학계 대응에 집중한 연구가 있었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연구는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의 경향성 학계 담론 일부를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언론에서 기계번역을 어떻게 다루는지 담화 분석에 대한 거는 국내에서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해외 연구가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에이라 2020을 보시게 되면은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서 긍정, 부정 이걸 딱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어킨스 2018을 보게 되면은 약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합니다. 언론 과장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수의 연구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기계번역에 대한 담론을, 담화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선행 연구가 존재합니다. 연구 공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번역 보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언론에 의한 마장 효과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기계번역에 대한 담화가 2017년, 18년에만 탁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그 상세한 내용은 어떤 건지를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번역학계랑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가 등에서 마지막으로 재현하면서 본 발표를 끝내보자 합니다. 거시 분석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미디어에 가장 신상품 효과가 존재하는가라고 봤는데, 정량적인 분석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이때 실제 신상품 혹은 신서비스가 출시가 되는데, 2017년에 오히려 기계번역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집니다. 진짜로 맘먹고 미디어에서 과장을 하려고 했으면 신서비스가 출시됐을 때가 기사의 건수가 훨씬 더 많아야겠죠. 이것만 가지고
과장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어 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계 번역에 대한 언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시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TTR과 STTR 분석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STTR이 높다는 얘기는 똑같은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토큰의 다양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보시게 되면 STTR을 보시게 되면 토큰의 다양성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사, 똑같은 기사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토큰 중 기계번역, 신경망, NLP, 신상품 혹은 신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경망 NLP에 대한 비중이 2017년에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언론에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미시 분석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컴포넌스 분석을 통해서 기계 번역을 둘러싼 어휘는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대부분 중립 혹은 긍정적인 것을 보였고요. 품질에 대해서 높다, 우수하다, 첨단이다, 심지어 한계 같은 부정적인 어휘에 대해서도 한계를 부정하는 코멘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었는데 NMT는 더 잘해요. 신경망은 더 잘해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립 혹은 긍정적 언론의 태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시분석 1.2입니다. 품질 및 성능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품질이 들어가는 문장을 총 110건을 뽑았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품질 검증 프로세스 등의 국제 표준이다. 신이사님 나오거든요. 신중히 팝업으로 이거는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엄청난 걸 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관적인 평가 구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세종대에서 있던 이벤트죠. 품질 좋아졌어도 번역은 인간의 영역, 문학 취약한 AI. 기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본문에 없는 내용이 기사의 제목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편집의 개입이 많습니다. 실제로 몇 개 찾아보면은 이것도 여기 나오죠. 신중히 네이버 팝하고 우리가 구글 버전 너무 팝하고 이제 동시통역 가야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본문을 아무리 찾아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편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별도의 영역으로 띄어서 편집에 따른 개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기타 주관적인 평가가 몇 개 정도 있었고 그렇게까지 많은 주관적인 평가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통신분석 결과 기계번역 담화에 대한 언론 과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요. 기사의 양을 보면 기계번역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수준으로 기계번역에 대한 관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긍정적인 기계번역에 대한 인식에 기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편집의 개입 혹은 근거 없는 긍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기에 대해 상세 분석까지 이 연구에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기사를 주도했는가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팝하고 네이버, 구글, 대기업 혹은 대기업의 서비스가 언론 기사를 주도하고 있고요. 번역사, 번역가, 번역자 다 뽑더라도 번역사, 번역가, 번역자는 굉장히 담화의 주변부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네이버, 팝하고 구글을 둘러싼 어휘에 대해서 콘커런스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워드리스트를 다시 한번 생성해봤습니다. 의미어만 따로 추출을 했고 딱히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어휘가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 적시적인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시분석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인간 번역사에 대해서 본 거는 기계 번역 비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어휘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분석 2를 요약하자면 기계 번역에 대한 언론 보도는 네이버와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번역의 주체인 번역사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만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미시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 기능과 개발 성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사에 대해서는 형용사까지 분석을 해봤지만 부정적으로 코멘트하는 기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대체 대체라는 컨셉은 어디서 어떻게 등장을 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총 32만 토큰 중에 대체라는 단어는 111회밖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체 불가 토큰 이런 거 빼고 다 대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정을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근데 상관도 나중에 90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AI 때문에 디자이너가 대체된다, 회계사가 대체된다 이런 이유가 많고요. 실제로 40 플러스 평가는 9개, 주관적인 판단 11개, 번역과 관련되어 있는 대체에 대한 이야기는 20개밖에 없고요. 긍정 부족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사를 따라가 보면은 번역학계나 신부자 선생님들이 기억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안 됨이라는 기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강력한 키워드가 존재하죠. 사라진 직업에서 사라질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제가 분석한 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본 연구의 한계이자 연구범위 밖에 있는 게 바로 이 기사죠. 예. 기사를 하나 썼는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똑같은 기사가 올라오는 거고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 아니면 뭐 언론에서의 파급 효과 이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따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챗 GPT 등장 이후 언론 포커스를 다시 한번 모아서 봤는데 번역사에 대한 언급은 확연히 줄어들고 다른 직업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3번 분석 요약해보겠습니다. 대체라는 단어의 빈도는 높지 않고요. 협업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시 분석 결과 대체 불가의 언급이 더 많았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기여를 해주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직업이라는 강력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석입니다. 학계에서는 어떠한 주체와 키워드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역가가 다마의 주변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면으로 나서고 있고 구글, 네이버, 파파고의 언급이 오히려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의미에 대해서 보면 포스트 에디팅, 품질, 오류 이런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논의와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사 조합에서는 오류 한계 단점이라는 단어는 다 합쳐도 250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논문 조합에서는 오류 자체가 670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언급이 나오죠. 좀 방향성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걸 얘기하다 보니 논문에서는 포스트 에디팅과 캣도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포스트 에디팅과 캣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논문에서는 포스트 에디팅을 무려 1100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18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MTP 캣을 다 보더라도 그렇고 캣은 2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시아의 논문을 보게 되면 파파고에 대한 언급이 구글 대비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신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1700만 명이 파파고를 써요. 그럼 실제 파파고 사용자가 구글보다 많다라고 보도가 나와요. 근데 연구는 구글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실제 사용자들이랑 약간 동떨어진 연구를 하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석사 요약입니다. 학계 논의와 미디어 보도 큰 격차가 존재, 주체가 이동했다는 점, 단점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MPP나 캣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외 분석인데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1등 강원대, 2등 서울대, 3등 세종대. 광운대, 세종대 하면 어떤 이벤트 때문에 언론에 언급이 많았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본 연구는 기계 번역에 대한 거시적, 통시적 단어를 살펴봤고
다른 연구에서 참조하실 수 있는 데이터랑 통찰을 제시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연구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 정량적 분석만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계 번역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기계 번역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긍정적 평가를 위기가 아닌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체 등의 담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 항상 그래왔듯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장 큰 부분은 언론과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담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담화 격차를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는 더 많은 협력적 연구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